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 서대문, 드디어 옆에 차승현 대표와 함께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 서대문 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승현입니다. 2주 네.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두 번 만에 돌아오셨어요. 아, 2주는, 2주잖아요, 2주. 2주, 네. 두 번 만에. 네. 어떻게, 결과 좋아가지고 뭐 네. 자기 거 아니니까 뭐. 아무튼, 진짜 번호를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뭐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저는 약간 현장 분위기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특히 선거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보정당의 후보도 5%만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역에서 막 아는 사람 있고 막 와가지고 이번에는 될 거다, 나 당신 찍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나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받을 때가 있는데 거의 40%의 지지를 네. 받는 분이라면은 네. 이제 이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호 의원도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박진 후보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전인수격인 성격인 거기 알 수 있지 때문에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뭐냐면 보통 옛날에 진보정당의 10%, 15% 시작해서 원래는 이제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제 빠지는 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이건 되는 거다. 좀 안 된다. 이게 안 보일까? 그러니까 이제 쭉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큰 저는 변화는 없었다고 봐요. 이번 13일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이 정도의 격차. 그 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여론조사 딱 한 번인가 했죠. 두 번인가 나왔는데 번인가? 가장 최근 게 17%인가 차이가 난 게 공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진보당의 전진희 후보도 4%로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맞아. 따지면 21%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전진희 후보 투표율이 이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두 후보 간의 표차 17%, 최종 결과도 뭐 15%, 대충.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는 쭉 이어져 왔다. 물론 전진희 후보의 단일화를 했으니까 또 이제 진보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뭐 다른 후보를 찍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했으면 이제 찍었을 거기 때문에 뭐 21표 차에서 21% 차이에서 15%면은 많이 따라잡은 거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는 뭐 오차 범위도 있기 오차 때문에. 범위 아니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하니까 8% 9% 차이는 오차 범위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그러네. 보여지고 이제 중간에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걸로 제가 느껴지지만 정확히 거기서 나온 건 모르지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그 하나씩 다 챙겨봅시다 한번. 갑과 을 뭐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는 한번 챙겨보면서 가는 걸로 하고 우리는 갑과 을도 있고 심지어는 구의원 선거도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 하나씩 좀 챙겨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어디부터 할까요? 을부터 할까요? 지금 나온 얘기 그대로 그럴까요? 이어가죠. 네. 쭉 이어가서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간에 많이 따라잡았다, 붙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죠. 정말? 네. 그래? 이런 소문이 쭉 돌고 근데 느낌은 전혀 안 그러는데 희한하다. 제가 아까 말했던 40%도 굉장히 자기들 느낌이 좋으니까 자기는 그렇다 하고 뭐 내부적인 여론조사는 했을 수는 있어요. 돌렸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신빙성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내부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또 이야기가 들리진 않았어. 진짜? 네. 여연에서 근데 돌리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돌렸어도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이 번호 받았다. 그러니까. 어쨌다. 근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렇게 뭐 전화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이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공표 이후에 특히 그냥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제 소문은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딱 그 출구조사 나왔을 때 7% 차인가로
있었잖아요. 저희가 기억 안 나요. 네, 서대문 을이 7%인가 그렇고, 어디 그 공주파 3사? 네, 공익과 3사가. 네. 그 다음에 서대문 갑이 16%인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나왔어요, 처음에. 출구조사는. 그래서, 진짜 그 루머가 맞았나라고 저도, 이건 뭐 결과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됐죠. 그렇게 20% 가까운 게 7%까지 왔으면. 좀 많이 좁혀진 거죠. 많이 좁혀진 거죠. 그렇게 봤는데, 최종. 결론은 이제 15%.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변수였다라고 할 만한 거리도 없었죠. 사실 서대문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란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게 정권 심판을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었다고 해요. 전체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치. 그 의사 종원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그때 담화 내용을 알기 전에 급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사과할 거라는 아니면 뭐 유감 표시든 사과. 그것보다는 정원을 뭐 500에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1000명으로 이제 딱 어쨌든 하고 딱 뭐 사과를 비슷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살짝 걱정하면서 봤는데 2000명은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협상을 할 거면 왜 2000명을 줄여야 되는지를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대국민 담화는 왜 했지? 이 전에 했던 보수 패널들도 다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사방송 보면은 그 담화하기 전에 분명 이건 사과를 위한 거거나 정원 축소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 하냐? 할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그거가 된 거죠. 이제 전날 조혜진 의원이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한 그렇게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포 을의 하문경 후보는 아니 그게 아니라 담화를 하기 전에 전날 전날 그랬고 전날 조혜진 의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화가 나서 한 거다 담화를. 왜냐면 담화가 그날 밤 10시에 했대.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날 밤 10시에 나 내일 담화할 거야라는 거를 그때 잡혀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 언론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얘기는 조혜진한테 하는 얘기였다. 예를 들면 당한테 국민의힘한테 하는 얘기다. 또 경로하셨구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선 저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국민 남아에 실망한 마포 을의 하문경 후보가 탈당해라 하고 했죠. 이제 그때 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그때 제가 마지막 여기서 선거운동 전에 방송했을 때도 투표라고 하는 거는 지지자들은 지금 뻔하다. 그렇지. 사실 스윙보터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그 사람들이 옅은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냐 마냐가 결정한다고 말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에이씨라고 하는 게 생겼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결집, 발음 어렵다. 역결집을 한 저 경남하고 부산에서 했었죠. 네, 그런 이제 현상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좀 투표를 한 건 있긴 있어요. 원래 예상보다는. 근데 더 투표할 수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의 담화가 그거를 더 들어가게 했지 않았을까. 더 투표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내용.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을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었죠, 이게. 네. 선거 끝나고 일요일 날 다시 이제 9주년 특집 방송을 이제 했긴 했어요. 근데 이 9주년 방송을 MBC에서 뭐 본인들은 자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청률이 이게 이제 9주년 특집 방송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했잖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방송에 대해서 약간 좀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혹은 MBC가 자체적으로 뭐 그렇게 그렇지. 겁을 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방침이. 반작용을 예상하고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권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만 흘렀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는 크게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이게 이제 변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죠. 특히 을은 네, 없었다고 봐요. 뭐 논쟁거리도 없었던 것 같고 딱 하나 기억나는 논쟁거리는 뭐 이렇게 김용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저기 국가자동회에서 그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뭐 김용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진 않다. 있는 재개발에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루머가 네. 이제 돈 것에 대해서 네. 정정하는 네. 문자를 보내는 네. 뭐 이런 정도.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뭐 여기 뭐 딱히 뭐가 있지도 않았고 뭐 그리고- TV 방송 토론도 네. 결국 서대문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만 주로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딱히 거기서 뭔가 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서로 그냥 왜 늦게 했냐, 내 때문에 늦게 한 게 아니라 뭐 당신 댕리상 때문에 늦게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되고 말았던 거라서 특별히 뭐는 뭐 없었던. 크게 쟁점도 없고 네. 변곡점도 없고 예. 그냥 처음에 시작 스타팅의 분위기가 끝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 그러면 그 을 쪽에서 어쨌든 3선을 한 거잖아요. 김영우 의원이 그렇죠. 3선을 했으면 3선이면 굉장히 아니 뭐 워낙 또 민주당이 또 의원이 많아가지고 3선이 그렇게 뭐 희귀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이면은 뭐 많이 한 거죠.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질까요? 이게 뭐 지역이나 뭐 이런 등등등에서. 김영우 의원의 이제 기조도 이전에 출마했을 때보다는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거에서 좀 더 세게 나온 게 자신감 있죠. 있게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판이란 거를 포스터에도 명확히 썼던 것 같고 서대문을 민주화 독립의 성지라고도 명확히 한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제 대여 투쟁에 이제 중진인 거잖아요. 네, 네. 삼선이면은 거기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고 상임위원회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 된다면은 거기서도 조금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박진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있는 거야? 서대문에? 아니면 딴 데로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워낙 이게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오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갑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우상호, 이성원 두 분이 한 거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길게 다 했지 뭐 짧게 하고 빠지고 약간 이런 경우 케이스가 없어서 박진웅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번 전체적인 선거를 봤을 때 어쨌든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의 저력이 돋보였던 선거였다고는 보여져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 갑처럼 양쪽 다 네. 그냥 이렇게 오셨던 분들끼리 이제 뭐 경쟁이야. 사실 그 덕분에 감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는 할 건데 그 덕분에 사실은 개혁신당 후보가 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와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서대문 을은 확실히 그런 게 있고 뭐 연희동 구의원 선거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봉이나 네.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저력을 이제 보였던 네. 후보들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진 않았나. 네. 라는 동작도 생각이 그렇고 들어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박진웅 의원도 오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은 거가 오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있는 당연히 거는 이제 당위적으로는 있어야 하나. 네. 오케이. 당위적으로는 뭐 있어야지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건 거죠. 다음을 보실 거냐.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심지어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하나는 본인도 이번에 겪어봤는데 서대문과 나랑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면 오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종로도 사셔보시고 그렇죠. 강남에서도 또 사셔보시고 어.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서대문 을에서 사시는 게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노후 생활이나 당 생활에 있어서 전망이 있는 건가라고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꼭 서대문 을 어쩌고를 떠나서 다음 선거를 나오실 건가. 이게 또 서대문구가 제가 서대문 역사기행에서도 이제 좀 다뤘던 주제인 건데 의외로 서대문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의 연령대가요 낮아요. 그렇죠. 요번에 박진 의원이 됐으면 역대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다음에 만약 서대문 을에서 당선이 되면은 저부터 역대 최고령 당선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서 서대문구는 의외로 나이 든 사람에게 약간 박절하다. 표를 잘 안 준다. 아니 근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장재식 전 의원님, 뭐 임춘원 전 의원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오래되신 느낌이지만 그치. 그 당시에 출마했을 나이 많잖아요. 그 당시는 되게 이제 젊으신 그때 출마하신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연세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내가 때는 조금 이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또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총선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거는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조강 특이. 특위.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뭐 당대회를 한다면서요, 전당대회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직위원장들을 새로 공모하고 받겠죠. 그러니까 그럼 당 대표를 뽑고 나서 그걸 하겠죠? 그건 제가 그러지 그건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구조상 당 대표가 이렇게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도 여기 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당대표 뭐 전당대 8월 뭐 그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조직위원장을 빨리 안 세웠기 때문에 네. 조직이 네. 이렇게 쉽게 복구되기 어려웠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분이 조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냥 계속 뭘 했으면서. 내가 조직을 어. 이제 위원장으로 출마를 할 거니 그래서 조직을 다지고 뭐 그러니까. 동책이든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 조직력을 갖고 어.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이제 오더라- 박진이라는 예. 거물이 온다면은 그치. 그대로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그치. 한 50일 정도 와가지고 조직 복구하고 또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 선거는 끝나버린 거죠. 그치. 공약도 제대로 못 내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조직위원장 어쨌든 그럼 지역위원장이 박진 후보는 우리한테 출연도 안 하셨네.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누가 될 거냐가 이제 이 다음 시금석이 되겠죠. 박진 의원이 될 거냐, 네. 혹은 이제 뭐 전에 송주범 전 위원장이나 혹은 이번에 후보로 나섰던 김수철 네. 후보 같은 분이 새롭게 조직위원장을 맡을 거냐, 아니면은 다시 사고가 지역이 될 건가, 아니면 진짜 또 근데 새롭게 올 건가. 서울 이런 데를 사고로 지금 언제까지 사고로 들을 거야? 이게 지금 이제 3번 내리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 정도 차이가 났다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그 당의 근데 그거겠죠. 2년 후에 당장 지방선거잖아요.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무언가도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계속 조직이 뭔가 굴러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얘기는 뭐 좀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유, 내가 볼 때 크게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그냥 누가 막 걱정을 하더라도, 거기 그 동네를 걱정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오늘은 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 이제 마지막에나 똑같이 할 소리긴 한데, 뭐 우선 정책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예, 굉장히 비슷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즘 유행처럼 나온 게 있어요. 누가 이 공약을 발표하고 그러면 이거 제가 했던 말인데 이러면 힘을 합쳐서 합시합시다. 그러니까. 받고 이것더 뭐 이런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구청장께서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지역 발전은 여도 야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었지만 이건 이제 지역 발전에서 여도 야도 없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